명절이 다가올 때면 나는 언제나 한 자리를 떠올립니다. 식탁의 한쪽 끝, 지금은 비어있는 자리. 그 자리는 예전엔 늘 형이 앉아있던 곳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친형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명절날이면 형과 나는 마치 한 쌍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아침부터 부엌에선 어머니가 전을 부치며 고소한 기름 냄새를 퍼뜨렸고 아버지는 거실에서 손님 맞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서 형과 나는 집 안과 마당을 오가며 시끌벅적하게 놀았습니다. 마당에서 연을 날리거나 눈이 오면 작은 눈사람을 만들고 방 안에서는 사촌들과 장난을 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형은 나보다 2살이 많았고 언제나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내가 넘어지면 팔을 내밀어 일으켜 주었고 사소한 싸움이 나도 금방 화해의 손짓을 보냈습니다. 밤이 되면 이불 속에 나란히 누워 라디오를 켜두고 이야기를 나누다 내가 먼저 잠들면 조용히 라디오를 끄고 이불을 덮어주던 사람. 그게 나에게 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형은 대학을 위해 다른 도시로 떠났고 나는 익숙한 고향에 남았습니다. 명절에도 형이 오지 못하는 날이 늘었고 우리는 다음 명절에 보자는 말을 건넨 채 서로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말은 마치 무한히 이어질 수 있을 것처럼 쉽게 꺼냈지만 그 다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땐 몰랐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우리는 더 바빠졌습니다. 나는 회사와 사회생활에 치이고 형은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간간히 안부를 묻는 메시지가 오갔지만 예전처럼 길게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근황이 짧은 문장에만 담기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 부모님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 너머로 들려온 말은 내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형이 사고를 당해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소독약 냄새,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진, 그리고 커튼 뒤에서 들려오는 기계음이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하얀 시트 위에 누운 형은 내가 기억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웃음을 지었던 얼굴은 창백했고 늘 거칠고 단단하던 손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손은 나를 잡아주고 내 등을 두드려주던 손이었는데 그 순간 나는 그 손을 다시는 잡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 내 일상은 변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가족들이 모이는 식탁에서 형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보는 순간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눈앞에는 웃으며 내 그릇에 고기를 덜어주던 형의 모습, 아이들과 장난을 치고 아버지와 술잔을 부딪히던 형의 웃음이 겹쳐 보였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 나는 그 빈자리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잠깐 들렀다가도 금세 자리를 피했고 사진 속 형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형의 부재를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 빈자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존재감은 더 뚜렷해졌고 내 안에서 점점 무게를 더해갔습니다. 어느 명절 나는 부엌 한쪽에서 형이 쓰던 작은 머그잔을 발견했습니다. 컵 가장자리에 남아있는 미세한 흠집, 손잡이 부분의 다른 흔적.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물건 하나가 형의 손길을, 목소리를, 웃음을 한꺼번에 데려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한참을 서 있었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형의 부재를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 순간 형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는 것을. 그 후 나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형과 함께한 명절의 기억을 꺼내어 곱씹었고 그 기억 속 웃음을 다시 내 마음속 식탁에 앉히기로 했습니다. 빈자리를 지우는 대신 그 자리를 기억으로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명절 아침 기름 냄새와 나물 향 속에서 형이 떠오를 때면 여전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음 뒤에는 묘한 따뜻함이 남았습니다.
그건 형이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이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자리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형이 내 곁에 있었다면 나는 아마도 여전히 형에게 의지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기억을 품고 내 두 발로 서야 합니다. 형이 나에게 보여준 용기와 웃음을 가지고 남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의 나는 압니다. 과거를 완전히 놓아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지만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은 나를 멈추게 만든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나는 과거를 품은 채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형의 빈자리는 나의 그리움이자 나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올해 명절에도 그 자리는 비어 있겠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형이 앉아 있습니다. 그의 웃음, 장난기, 그리고 따뜻한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모습을 가슴에 새긴 채 이제 나의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형이 그랬듯 나도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형이 내게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이자 앞으로의 나를 지탱해 줄 이유이기 때문입니다.